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9월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도 이 롱마인드를 갖고 매수 먹튀를 하지 않았다면 아주 피곤한 기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아 세션에서도 이 대선 후보 그 TV 토론 때 급등이 나왔다가 다 도루묵을 쳐버렸죠. 그리고 미국 세션에서도 엄청 롱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다 도루묵 만들어버리고요. 참 이 먹튀 안 했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또 시장을 숏으로만 봤다면 장중에 워낙에 많이 끌어당기는 바람에 손절만 여러 번 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시장이 기조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기조가 강세장이라면 롱마인드 대응을, 그리고 강세장인데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롱을 하되 먹튀를 하는 것, 요런 게 이 9월 후반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0월인데 이 10월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그냥 지수가 올라서 마감했다라고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섹터에서 꼭 챙겨봐야 할 가격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가볼까요? 아이고, 오늘 코스피는 이 노는 날이라서 거래가 없었죠.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미국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잠자는 시간이라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시장에 가장 큰 노이즈를 줬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노이즈가 있는 이벤트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 마라.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굉장한 어떤 헤비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뭉개버려라. 신경 쓰지도 말아라. 그거면 해지한다고 위로 쫓아다니고 아래 쫓아다니면 양 싸대기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참, 네, 참 기가 막히죠. 예. 그 전일 미국 시장 마감이 분봉상 수렴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롱마인드가 있되 이 TV 토론에 따라서 롱 포지션들이 에딩이 나오든지 아니면 스탑로스가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 분명히 클 것 같았습니다. 토론회가 시작한 무렵 이 중국이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들이 나왔는데 모두 컨센서스와 비슷하거나 또는 좀 잘 나왔죠. 어쨌든 이제 PMI들이 50포인트 이상이었고, 또 차이신 이 제조업 PMI도 컨센서스에는 약간 밀렸지만 그래도 53포인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가 전일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어거지로 눌러놓은 거 있는데 이거 오늘 그대로 다 당겨 올렸었죠. 그래서 오전 11시 30분까지 좀 과도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는요. 근데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서 뭐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뭐 개판 5분 전 뭐 돗대기 시장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바로 강력한 그런 숏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두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TV 토론에 대한 반응인데, 니케이 지수가 이 토론의 시작과 함께 미국 지수들 상승하고 아시아 지수들 상승하는 거, 니케이는 거의 반영을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얼마 못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TV 토론회 끝나면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니케이는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미국 본장 시작부터 마감할 때까지도 니케이는 사실상 상승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좀 니케이가 이번에 좀 제대로 그 상승을 못 따라갔고 하락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런 게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홍콩 증시가 그 장중에 이제 그렇게 급등했다가 그 상승폭을 싹 반납했죠. 그런데 완전 도루묵 음봉이 나오질 않고 계속 바닥에서 받치면서 위로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홍콩은 내일부터 놀고 이제 한참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잘 보면 그동안에 이제는 홍콩 증시가 워낙에 과매도였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그 뒤로도 지금 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그 BOJ ETF 매수가 아니라면 일본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볼게요. 유럽은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줬지만 뭐 그냥 결국에는 따주기, 따라가면 죽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이 하락은 하락이었지만 하락이라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미국 이슈로 지금 밀린 거 아니에요. 그 대선 이슈라는 게. 그건 유럽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따라갔다가는 바닥에서 제법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숏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워낙에 클 경우에는 미국 지수 선물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본장이 일어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파급력이 세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본장 시작 전에는 다 그냥 다시 제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유럽 세션은 뭐 증시에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 TV 토론회 끝나면서 유럽이 뭐 그렇게 막 망가지니까 유럽도 같이 TV 토론회 끝나면서 이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망가지니까 유럽도 일단은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 뒤로 그, 그 지수 선물도 다시 다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ADP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죠. 한 미국 시장 본장 시작 한 2시간쯤에 발표가 됐는데 74만 9천 명 아주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도 대박 잘 나왔고 전월 대비로도 아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아, 그 ADP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시카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회사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그 CBOE 건물 근처인데 걸어서 한 몇 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갔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 미국이 월급을 줄 때 이 ADP라는 이 회사의 솔루션을 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더 좋은 비좋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 이 ADP라는 회사에서 고용 보고서 발표하는 거는 실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증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현실성인 지표입니다. 아무튼 고용 보고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은 이제 본장 시작 직전까지 계속 반등이 나와서 거의 보합으로 본장을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이 역시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다. 아시아 세션에서 플러스 1% 가까이 땡겼다가 토론회 끝나면서 그걸 마이너스 1%까지 문대버리죠. 그리고 본장 시작하기 전에 다 땡겨놨습니다. 이런 노이즈에 맞춰서 롱 따라잡고 숏 따라잡고 했다가는 개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흐름에 비하면 유럽은 별로 반응을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그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또 특이한 흐름을 하나 보면 이 채권이 좀 부러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ADP 고용 보고서 잘 나오고 하니까 그간 채권이 거의 일주일 내내 아주 작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금씩 기어올라왔죠. 근데 그거를 월말이고 해서 한꺼번에 부러뜨렸습니다. 물론 하락폭 자체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치 상승분을 싸그리 눌러놨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채권시장 변동성은 3분기 내내 크게 눌려있는 상황이지라 4분기에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아직 저는 채권 포지션 잡기는 글쎄요. 네, 전손 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의미 있습니다. 미국 세션 볼게요. 미국은 장 초반에 이미 지수가 보합권에서 출발한지라 이 숏이 나오기도 뭐하고 또 롱이 바로 나오기도 뭐했는데요. 잠깐이 공방 뒤에 위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리고 유럽 마감 때까지 롱이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 11,500선에 근접한 상승이 나왔긴 했는데 거기서 잠깐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락 폭탄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제법 큰 조정이 나오죠. 식사 마치고 들어온 매니저들이 아니야 오늘 하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위로 당기면서 그래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마감 2시간 남겨놓고 급락이 나옵니다. 이 무너진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시장을 잘 보면요. 처음 매도가 나왔을 때도 강력한 시장간 매도가 나왔는데 회복력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강세장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확산되면서 매도가 더 커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합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눌리면 이 채권이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수를 보합으로 미는 과정에서 채권은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화시장에서도 뭐 리스크오프 현상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변동성 30포인트에 맞는 흐름이 나왔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플러스 1.8%를 당겼다가 그걸 2시간도 안 돼서 보합까지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의 일중 흐름에 비해서 변동성 지수 선물들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튀를 하더라도 폭락은 안 나올 거다. 그런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밖에 경기 지표 좀 보면 미국 시장 시작 후 나온 그 시카고 PMI 있는데 62.4포인트로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정주택 판매 나왔는데 이것도 뭐 전월 대비 8.8% 상승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택시장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잘 나온 건 맞는데 뭐 그렇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는 감소로 나왔는데 이미 재고 발표 전에 기름값이 미리 올라놨죠. 그래서 크게 뭐 그걸 부스팅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 40.25달러를 잠깐 위로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다시 40불 언더로 내려왔고 그냥 40불대에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달러에서 3달러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재미없는 기름 시장이 될 거다. 그 정도고요. 참고로 이제 오펙이 원유 생산량 보고서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사우디가 전월 대비 생산량 증가가 제일 많습니다. 뭐 이건 다른 놈들한테는 생산량이 늘리지 말라 하고 엄포를 해놓고서는 자기가 참 제일 많이 늘렸으니 웃긴 일입니다. 그래놓고선 무슨 뭐 기름 쇼토리한테 지옥을 안겨준다고? 아이고 마 됐다. 응?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나? 페소 오늘 반등했습니다. 퍼센트로는 1.8%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9월 월봉이 마감을 아래꼬리 다는데 성공을 했죠. 이제 10월에 이 월봉 하단을 끼지 않으면 9월 월봉 하단을 안 깨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M 통화들 너무 눌러댔거든요. 그리고 오지달러도 거의 V 반등을 이어가면서 구리도 마이너스권에서 강력한 플러스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월말에 나타난 흐름들 대부분 센티먼트는 불리시입니다. 그래서 10월도 강세장 지속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시장 총평을 하면 기본적으로 10월도 강세장인데 먹튀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ISM 지수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다음날 미국 시장 발표가 될 텐데 그리고 또 연속해서 금요일에는 9월 논판 페이로를 나오죠.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이러한 지표들의 스테디 롱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은 뭐 좀 500점 하면 나스닥 정고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엔 좀 둔감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 이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저는 숏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숏이 아니라 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롱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롱은 뭉개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좋은 롱입니다. 그래서 지표 나오는 거 이제 좀 잘 관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뭐 추석이니까 뭐 놀고 즐거운 뭐 시간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혹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10월에도 좋은 투자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